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요즘 재계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총수 경영, 그리고 사법 리스크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실형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비슷한 논란으로 지금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건, 여기에 대한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관련 보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그 1조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최윤범 회장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들, 또 그 배경, 특히 조현범 회장 판결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기업 지배구조나 재계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맥락을 좀 잡아야 하니까 조현범 회장 사건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겠네요. 네, 그게 아무래도 비교 기준점이 되니까요. 조 회장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원대 횡령, 배임, 그러니까 회사 돈을 개인 거구로 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였죠. 네. 이걸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3년 실형이에요? 네, 이게 법원이 이제 총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이걸 더는 가볍게 안 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거죠. 뭐랄까, 오노 리스크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등이 딱 켜진 셈입니다. 200억 원대 혐의에도 실형이면 그럼 지금 얘기하는 최윤범 회장 건은 1조 원대 혐의잖아요. 이건 정말 규모부터가 압도적이네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크게 보면 한 두 갈래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적 관계를 좀 이용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사회 승인 없이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신생 사모펀드가 있어요.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동창이요? 네, 거기에 5,614억 원 이 거액을 투자한 겁니다. 5천억 원이 넘게 이사회 승인도 없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된 게 이 투자금 중에 일부 한 1,000억 원 정도가 그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있죠. 거기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 돈이 거기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회사 자금을 어떤 개인적인 인맥, 이걸 통해서 운용했다. 이 점에서 조현범 회장 사건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 판단의 합리성 문제입니다.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회사, 그러니까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거죠.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회사를 무려 5,820억 원에 인수한 거예요. 완전 자본 잠식 회사를 5,800억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겼다는 비판이 따르고요. 사적 체분 문제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결정도 있고.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의 문제, 이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큰 축이죠.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최 회장 측이 1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1조 8천억. 네, 이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 부채 비율이 불과 1년 만에 24.9%에서 거의 95% 가까이 94.8%까지 치솟았어요.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뛰었네요. 거의 4배 수준으로요. 그렇죠.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경쟁 상대였던 영풍, 그리고 MBK 컨소시엄 측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회사가 약 6,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6,800억 손실 주장, 배임 고소. 네, 또 있습니다. 자회사 SMC라고 있는데 여기를 동원해서 경쟁 상대인 영풍 지분을 사들인 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것도 배임이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두고 보니까 정말 혐의 액수도 훨씬 크고 경영권 방어라는 복잡한 사정까지 얽혀 있네요. 그럼 조현범 회장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이 지점이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규모나 동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핵심, 회사 자산을 사적인 관계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는 이 유사점 때문에 조현범 회장의 실형 판결이 최윤범 회장 사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선례가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혐의 액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또 경영권 방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해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많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는 그 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 의혹으로 고려아연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사건들이 단순히 한두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재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겠어요? 네, 자료들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계 전반에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조현범 회자 판결이 보여준 그 사익 추구는 엄단한다. 이 기조가 다른 기업 총수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죠. 이걸 계기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높여야 한다. 총수 책임 경영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네. 결국 핵심은 그동안 좀 관행처럼 여겨졌던 회사 자산을 뭐랄까 개인 금고처럼 쓰는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조현범 회장 사건에 이어서 고려아연 최연범 회장을 둘러싼 이 논란이 재벌 총수의 경영 방식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개인적인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방어 같은 이유로 회사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 그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그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방어하는 행위, 이게 어디까지가 정당한 경영활동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회사 이익을 해치는 배임 행위인가? 그 경계가 참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최연범 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